네, 발달 심리학 내용이 책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청소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하다 보게 되면 이론이나 이런 건 다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 지금 뭐 3학년, 4학년 이런데 그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법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은 좀 어렵긴 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잘 들으면 다른 과목들의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수업은 오늘부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2시간 있겠지만 이거 제가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끊고 붙이고 하게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계속 이어서 이 진행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걸 갖다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시 한번 필요할 때마다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이제 발달 심리학 전반적인 이론 이런 걸 얘기하는데 What is development psychology? development psychology 발달 심리학이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역사, history,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서로 이제 그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듯이 경쟁하는 게 있어. 이제 그런 게 쟁점이고,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에 복지조사, 사회복지조사는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론은 뭔지. 이론은 뭐 다 똑같아요. 그죠? 정신분석, 뭐 인지, 그저 삐아제 배우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발달 윤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죠. 이분이 곽금주 교수님인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책 내용이 이분이 실제로 연구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다른 책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갖다 쓴 거 정도인데 이분이 직접 연구한 게 들어가 있고 아주 이 발달 심리학회에서 거부시니까 잘 공부해 주겠습니다.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발달할까? 남자와 여자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발달하지? 25살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체는 25살. 여러분 조금 그 나이쯤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신체는 크거나 그러지 않지만, 야, 나는 안 크냐? 이 나이 때 나도 계속 공부해 나가지? 계속 성장해 자가나. 그지? 그렇습니다. 발달해 나가는. 그래서 요즘에는 발달 심리학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이프 스팬, 전 생애에 걸쳐서 그 발달을 연구하자. 그래가 전생의 발달 심리학이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생의 발달 심리학. 수명, 일생 하게 되면 라이프 스팬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팬. 라이프는 알겠죠? 생명. 스팬은 뭐냐면 한 뼘이야. 내가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합니다. 뭔지 알겠죠? 저도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여러분 못 느끼지? 한 뼘과 같다. 한 뼘 같은 인생이지만 짧기 때문에 좀 허무하긴 하지만 그러나 짧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자 아이가 이쁘게 자라나가지고 할머니가 됐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여자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불만이 있고 남자들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꼬마아이가 자라서 지팡이가 처음에는 다리가 4개고 청소년기 때는 2개고 할아버지가 되면 다리가 몇 개야? 지팡이 들고 요즘 지팡이는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전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 책에서는 그 보통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청소년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중심으로 이분이 많이 소개를 하고요. 이게 책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발달할 때 발이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발이 이제 한자로 보게 되면 쏘다, 떠나다, 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활궁자예요. 활같이 생겼지 이렇게 그지? 활궁자인데 땅을 힘껏 밟으면서 뭔가를 쏘는 그런 거가 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발을 딱 딛는 다음에 앞으로 주몽이 고구려 주몽이 쏘듯이 여러분도 인생을 향해서 출발 알겠냐? 이게 발이라 이거야 발. 그래서 이제 뭔가 앞으로 나가는 그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지?
발명, 발견, 발달 다 같은 그지? 응. 발발이네 발발이. 이렇게 이런 어원이 있고요. 영어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또 영어를 가르치지 않냐? 영어가 이제 development라고 그래. development 들어봤냐? 이게 발달이 development고 발달의 하게 되면 AL을 붙여가지고 developmental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this developer라고 하는 그런 어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this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this질 않는다. 하지 않는 거고. 요거 develop 하게 되면 여러분 저기 식탁에 가게 되면 랩으로 싸고 그러잖아. 그지? 탕수육 시킬 때 랩으로 싸가지고 오잖아. 랩이 뭐냐? 껍데기를 둘러싸는 포장하는 걸 랩이라고 하는 거야. 포장을 갖다 벗겨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감춰진 것을 끄집어내는 이게 이제 영어 어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그 envelope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아니냐? 야, 토익 공부할 때 나오잖아.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봉투입니다. 봉투 알겠습니까? 여기 이는 아니고 벨로범 둘러싼 거잖아. 봉투가 안으로 둘러싸져 있잖아. 이게 봉투 맞죠? envelope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develop. 그래서 뭔가 쌓여져 있는 거를 갖다가 벗겨가지고 새롭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발달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내면에 잠재력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껍데기를 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는 이게 먼저 성장이에요.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그 녀석 많이 컸네, 그죠? 우리 아들도 지금 보니까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아, 중3인데. 사실 제가 애기 배 위에다 얹어놓고 자고 그랬었거든. 벌써 시간이 지나서 배 위에 얹어놓았을 때 그때 내 키하고 지금하고 같아. 근데 우리 아들은 벌써 많이 컸어. 이게 성장이야. 신체적으로 커가는 걸 뭐라고? growth, 성장이라고 그래. 따라서 성장. 신체가 발달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조숙한데 성숙했는데 뭐런 얘기죠? 이 얘기는 그 신체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그죠?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중1, 2의 키가 등치가 나만한데 공 같은 거 날아올 때 똥볼 쐐기나 이런 게 나만큼 같지는 않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겉으로는 다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심리적으로 부족해. 올챙이에서 우리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등치는 커졌는데 그 머리 생각하는 거라든가 마음에 열받았을 때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하잖아. 근데 이게 잘 어느 정도 완벽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잖아. 감이 지금 가을이잖아. 감이 겉에 이제 크기는 커졌는데 그게 이제 먹을 만큼 맛있게 익어야 되잖아. 홍시 알겠니? 이게 먹기 좋게 익은 그런 것이 이제 성숙이죠. 예. 따라합시다. 성숙. 성숙이 영어로 maturation이라고 하는데 mature 하게 되면은 이게 성숙한 이런 얘기고요. 이 어원이 뭐냐면 mother입니다. MA 엄마죠. 야 엄마가 니들보다 더 성숙했지. 산조수는 다 겪어가지고 그지?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어원을 알게 되면 그 삶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러면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것들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유전입니다. 그죠? 보통 저희 엄마가 크면 그 아들도 키가 크더라고. 그지? 아빠가 크면 딸도 크고. 그지? 그런 경우가 많아. 부모의 유전이 DNA 이게 발현해서 후대 전달이 되고요. 그것만 되는 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큰데 좀 가난하고 이렇게 잘 못 먹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보다 걔가 좀 유복한 집안에서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하게 되면 더 크겠지, 그지? 이게 환경이란 말이야. 환경을 갖다 유전 환경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학습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유전, 학습. 유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이처라고 그래. 네이처 들어봤지? 그러면 학습, 양육은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을 러닝인데 이걸 그 환경을 nurture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nurture. 인생은 나와 너의 관계야. 나, 너 맞지? 내가 발견한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영어 어원도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ature, nurture, debate라고 그래요. 유전과 학습 그런 거. 하여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유전과 학습에 의해서 학습 혹은 환경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인 초중 후기라고 얘기해요. 성인 후기가 노년기죠. 사람마다 용어는 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Babies 요 this 영상은 제가 young 업로드를 are 해드리겠습니다. 이 extremely 영상에서 중요한 responsive 얘기는 뭐냐면 to the 주변에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어떻게 social 상호작용하느냐에 interaction 따라 that they 가지고 get 엄마가 from 아기에게 the 반응을 world 보여주고 하게 around 되면 them. This is something 그러면은 that 그 we 아이도 started 그런 걸 보고 studying 배운다. 그래서 엄마가 반응을 34 years 안 ago 해주게 되면 when 어릴 people 때부터 얘가 didn't 애착이나 이런 게 think 잘못 that 형성이 되는 거죠. infants could 사실은 engage 이런 in 영상을 보고 social 해야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experiment, what the mother did was she sits down and 예, 그러면 이제 발달의 그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막 쓰게 되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이 발달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할 때 사람이 머리가 발달하지 생각이 인지야. 알겠어? 뭐 인지, 정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인지는 생각이란 말이야. 상담 뭐 거기에서도 인지치료 뭐 이런 거 할 때 인지치료 뭐 치료하는 거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야. 생각을. 응? 응, 생각.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은 멍멍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깐나니기는 몰라. 근데 자라면서 그런 생각이 커간단 말이야. 이게 인지발달이야. 따라봐. 인지발달.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 오감이 있죠. 오감이. 보고, 듣고, 그죠? 맛보고, 그죠? 느끼고, 이런 것들. 그 오감, 그걸 감각이래.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각, 이런 거. 각자가 들어간 거래. 그 신체,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안다 이런 얘기야. 뭔지 알겠냐? 지각 발달.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잖아. 오감 있잖아요. 그죠? 오감. 코, 뭐, 냄새 맡고, 후각, 뭐 이런 거. 예, 이거,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 얼굴 각각의 감각으로는 느끼고, 알겠죠? 이게 지각 발달이지. 따라해봐. 지각 발달.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발달해 가겠죠? 예. 먼저 따라합시다. 정서 발달. 보통 우리 감정하게 되면 감정을 하트라고 표시하죠. 그죠? 여기 요 가슴에 있지, 그지? 따라합시다. 정서 발달. 애가 울고 웃고 뭐 그러는 거, 이런 거를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가 웃어야 될 때 웃지 않고 막 그래.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지? 이런 것도 잘 발달해 가야 돼. 그 다음, 이제 아이가 자라고 하면서 공을 발로 차고 막 그런단 말이야. 뭐야? 운동 기능이 좋아진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운동 발달. 알겠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고 나면 그대로 기억이 된단 말이야. 그냥 외우지 말고. 응?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내 말 따라하면서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지 발달, 지각 발달, 정서 발달, 운동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머리가 재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라 하게 되면 짜증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보죠. 지각 발달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아채는지 이게 지각 발달이 되겠습니다. 요 한 영역도 잘못되면은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뭔지 알겠냐? 봐야 될 걸 못 보고 먹어야 될 걸 못 먹고 그러면 무감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건 기쁜데 얘가 20년 지났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안 나은만 못하죠. 예, 운동, 신체 움직임 이것도 발달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수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한 명뿐만 아니라 다 같이 골고루 성장하는 게 저한테 좋은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가치관, 옳고 그른 거 판단 이런 것들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콜버그 얘기 들어봤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얘기 들어봤죠? 도덕성도 발달해 나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여기 애가 엄마 도와주다가 컵을 10개를 깼어. 알겠냐? 근데 그 옆에는 못된 장난하다가 그릇 1개를 깼어. 그럼 어린애한테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은 10개 깬 사람이야. 그러잖아.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야? 아니지. 걔는 엄마 도와주려고 하다 그랬잖아. 그치? 어릴 때는 그런 도덕성이 처음에는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양적으로 뭐 많이 깼으니까 더 나쁘고 뭐 하나 깼으니까 덜 나쁘고 이게 아니래. 이런 것들이 이것도 도덕성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지. 머리가 발달하듯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요 한 영역 한 영역에서 챕터 하나씩 배웁니다. 알겠죠? 오늘은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는 사회적으로 이제 상호작용. 야, 나도 강의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회성이야. 강의할 때도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서 이렇게 웃고 할 때 반응이 좋지.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웃고 막 그러면 재밌을 게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응을 보여줘. 반응 잘 보이는 사람은 사회성이 발달한 사람이다. 알겠니? 정서 발달. 여기 정서 얘기하잖아. 웃고 그러란 말이야. 알겠어? 뭐 하는 거냐? 그러지 말고. 예.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역사 공부 좋아하냐? 독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역사 공부는 상당히 좋아해요. 예. 어제는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그런 영상을 봤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1776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 1492년에 미국 신대륙 발견 콜럼부스가 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거기 이렇게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버지니아주부터. 버지니아주 들어봤냐? 가장 먼저 만든 땅이 버지니아야. 왜 그런지 아냐? 처녀를 갖다가 버진이라고 그래, 버진. 알겠냐? 처녀. 맨 처음에 간 걸 처녀라고 그러잖아. 처녀 땅이 버지니아야. 알겠냐?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거기 처음에 가가지고 갈 때부터 생각이 우리는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다수결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것이 미국을 만든 겁니다. 야,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내가 곧 짐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왕권 해가지고 그 생각이 왕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다수결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런 역사를 봐야 돼. 과거를 봐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죠? 그래야 미래를 잘 개척하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는요. 역사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 연구를 언제부터 했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 연구는 어떻게 됐냐, 예, 먼저 보죠. 예. 여기 책에 나온 거니까 중세, 16세기, 17세기, 18, 19세기, 20세기, 오늘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예.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들어야 돼. 먼저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먼저 따라합시다. 전성설. 이때는 아동하고 성인하고 구분하지 않았어요. 애늙은이였다는 것이지.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꼬마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도 보면 얼굴이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만 작게 했지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애기 태어나게 애기들은 너무너무 다 모두 귀엽지. 그지? 모든 사자는 무섭지만 사자 어린 사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모든 어린 것들은 다 귀엽다. 이건 본능적으로 다 그럴 줄 안다.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는 어린애도 어른하고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애들은 다 사랑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중세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동하고 성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때를 갖다 전성설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예. 성은 형성이란 얘기고 이거 폼이란 단어 아시죠? 야, 폼 잡지 마. 폼, 형태란 말이에요. 형태. 프리는 미리 형태가 잡혀져 있다는 얘기야. 형태 잡는 걸 갖다 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요. 포메이션. 미리 잡았다 프리포메이셔니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어른의 형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때는 현명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남자가 여자 그 수정하게 된 남자 정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수정란 안에 이미 어른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 요즘은 잘못된 것이죠. 그때 그림 보게 되면은 태아에 이미 어른의 모습이 얼굴 있고 팔다리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후로 현미경이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난자 정자 수정해가지고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 거는 2장에서 배웁니다. 자세하게. 하여튼 이걸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알겠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떻게 생각했겠어? 뭐 성황당에 가가지고 빌고 막 그지? 예. 전설의 고향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때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랬다는 걸 알면 되겠고 그 16세기에는 이제 영국 신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젠틀맨 젠틀 하게 되면 이제 신사라는 얘기인데 향신칭이라고 하는데 젠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돈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부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잘 사는 중산집 집안 애들은 직업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동하고 성인을 분리시켜 나갔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커서 일해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까? 여자는 커서 그냥 잘 시집 잘 가가지고 집을 잘 돌보는 걸로.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때요?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청소년 때 공부를 과외해서 잘 시켜가지고, 그지? 나중에 크게 잘 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러잖아, 부모님이.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인마. 나가 소물 구와, 풀 배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이거는 이미 영국에서는 16세기에 돈이 끌어오다 보니까 필요한 지식을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17세기 하면은 로크입니다. 여기 로크가 보게 되면은 애기들이 뭐냐? 이거 봐봐. 이걸 타뷸라 라스라고 그래요. 타뷸은 뭐냐면 이 테이블이야. 뭔지 알겠냐? 라스는 이게 돌판이 있죠, 돌판. 하얀 돌판 이런 뜻이에요. 하얀 돌판에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이 멋있는 풍경을 그려야지. 나는 사람 얼굴 그려야지. 그죠? 뭐든지 그릴 수가 있겠죠. 백지에다가. 여러분 켄트지에다 주고서 니를 그리고 싶은 거 그려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그릴 수가 있잖아.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백지 상태라서 유전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행동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얘가 태어났을 때 의사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의사로 만들어주고, 변호사, 판사 원하면 그걸로 만들어줄게.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영향을 갖다가 이 맨 처음에 로크에게서 받은 거죠.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했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루소입니다. 루소는 들어봤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들어봤냐? 예. 그 아동은 있잖아.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야만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보게 되면은 그 때에 물들지 않은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 있잖아. 이런 뜻으로 돼요. 근데 야만인이 영어로 세비지라고 그래. 여기저기 지하철에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내 돈을 세볐어. 걔는 뭐냐? 야만인이잖아. 세비지마. 응. 잘려지지.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더라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하여튼 세비지. 노블하면 고결한 이런 얘기죠. 예. 노벨상 탄 사람은 고결하겠지? 노블 세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야만인인데 때에 물들지 않은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루소는 사회 계약론 이런 거 나옵니다. 자연 상태 인간은 더없이 행복하고 비폭력적이고 다른 사람 돕는 거 이타적이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잘 친절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자연 상태 인간 그런 모습이라 그런 걸 하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로크 같은 경우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고 꼭 반대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로크는 어떤 고결한 상태로 일종의 성선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 알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고 본 것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하게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뭐냐? 성선설 성악설 있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18세기, 19세기 한번 볼게요. 18, 19세기는 뭐냐면은 크게 서양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봤지? 사람의 생각 있잖아.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보게 되면 대륙에서는 합리론, 이성론 이런 게 있고요. 영국에서는 바다 물고기 많이 잡아보고 그래도 뭘 경험이 많아요. 경험론이야. 그래서 사람이 합리론, 경험론 이런 거 하면서 생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냐? 과학이 발달하는 거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야 여기 저기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커피포트에 이제 물을 끓이니까 커피 김이 톡톡톡톡 뛰네. 저거 왜 뛰지? 야 저걸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을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 증기기관. 알겠냐? 최초 기차가 거기 생긴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사람이 뜨개질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계로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증기기관하고 옷감 짰는 그런 게 이제 기계가 발달한 게 영국입니다. 그게 뭐? 제1차 산업혁명. 알겠냐?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졸리지? 나중에 잘 들어, 예, 녹음한 거. 야, 한 번 더 보자. 그러면은 산업혁명 해가지고 요즘에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하냐? 사람이 돌려야지. 갓난 애기들 갖다 돌리면 이렇게 애들 데려다가 막 돌리잖아. 내가 이전에 책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보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어른도 아니고 애들한테 일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기계 부분 조그만한 거 있잖아. 조그만한 거 돌려면 애들 손가락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혹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혹사가 되는 아동기 청소년. 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애들 좀 돌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건 18, 19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 가보겠습니다. 20세기는 언제냐? 1901년부터 2000년까지는 20세기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어.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하이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들어봤지? 이렇게 되는데 전쟁이 나면 뭐냐? 전쟁이 나면 전쟁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거죠. 우리나라 여러 이제 지식인들이 일본에서 한 수십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이 되고 막 그랬죠. 특별히 여자들이랑 애기들이 불쌍하잖아. 그지? 애기들이 뭐가 생기니? 고아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아들을 어떻게 돌볼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싫어하시죠? 나는 싫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쟁 났을 때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을
그 고아원을 뭐 요즘에 저기 뭐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 월드 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돌봐주고 이게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죽은 애들 그 해가 생겨난 거예요. 알겠어요?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그 고아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나라 그때는 전 세계 꼴찌였거든. 알겠냐? 1년 수입이 10,000원 막 지금 하루 수입 얼마냐? 예. 그렇게 못 살 때 이렇게 고아들을 이제 그 복지 개념이 이제 미국 같은 데 있기 때문에 1900년 초부터 생겼기 때문에 애들을 갖다 돌봐주고 이런 거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스키너 들어봤냐? 스키너? 스키너가 행동주의 있잖아. 미국이 이렇게 발달한 게 뭐냐면은 인풋하고 아웃풋이 명확하면은 알겠냐? 10원 눌러가지고 100원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인풋 아웃풋 이게 행동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아이들 연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세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뭐 우리도 이제 점점 아이들 그 도와주려고 하는 거의 점점 발달해 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살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인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야, 니들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방학 되자마자 그냥 시간표 짜가지고 이틀 지나니까 관두자. 이러잖아, 그지?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계획한 걸 갖다가 방학 동안 내내 하게 되면 걔가 대단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그죠? 삶의 대부분이 인내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업 시간에도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인내를 해야 돼요. 예. 아무리 강의가 재밌고 개그 콘서트가 아무리 재밌어도 어? 한 10분 지나면 졸리지? 예.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유전대 환경 아까 네이처 너처 있잖아. 인간이 개인마다 다른 건 유전 때문이다. 그죠? 아니면은 환경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이다. 이거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번역한 책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여기 C가 있어. C가 있는데 영어로 C를 뭐라고 그래?
seed라고 그러는 거야. 똑같잖아, 발음이. seed. 알겠냐? 이거 C란 말이야. 우리나라 말 종자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뭐 이거 쉬운 말이 있는데 종자라고 그러는 거야. C가 있어요. C를 갖다가 여기 좀 토양이 별로 안 좋아. 여기 이제 거름도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했다고. 알겠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씨인데도 가난한 데 자라게 되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예. 여기 가면 이렇게 잘 자란다고. 그래서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것에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러죠. 알겠죠? 똑같은 그릇. 예, 여기 있는 거는 보니까 똑같은 그릇인데 얘는 왜 더 크고 얘는 왜 더 작을까? 엄마가 그래서 그래. 알겠어요? 이걸 갖다 유전이라고 그래. 알겠지? 똑같은 그릇 안에 있는 것은 알겠죠? 똑같은 엄마 아빠 그릇이잖아. 그런데 이 씨를 갖다가 요 아래 다른 환경에 주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비옥한 토양에 있는 거는 큰 애기지. 알겠냐? 좀 그렇지 못한 척박한 데는 좀 작은 애기지. 예. 이거는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 싸우지 말고 두 개 다 필요하단 말이야. 환경을 여기서 우리 저기 애기들을 갖다가 아까 고아원 얘기했는데 전쟁 고아가 됐어. 쌍둥이인데 한 집에 다 보내기 뭐하니까 하나는 가난한 집, 하나는 잘 사는 집에 보냈어. 걔는 일란성 쌍생하면은 뭐 유전이 비슷할 거 아니야. 나중에 컸을 때 누가 더 이렇게 잘 될 가능성이 많니? 그 유복한 집안의 관계 좀 달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것이죠. 유전 환경 같은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스스로 다 못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라고 보는 게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지도 않고 선생만 잘 가르쳐줘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요. 여기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지, 그지? 그 다음에 1개월 되면 이렇게 턱을 들어요. 이 턱 드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때는 머리가 제일 크거든? 이거 드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알겠냐? 그때는 애기들은 머리가 절반이니까 힘들다고. 이게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들고, 부르고, 받쳐주면 안고, 나중에 이제 여기 잡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걸어가고. 알겠지? 요걸 이행 순서라고 그래. 전 세계 모든 애기들은 요 단계를 거친다. 아니거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똑같아. 순서는 똑같아. 알겠죠? 틀이 있단 말이야. 그걸 규준이라고 하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 우리 애기 천재야. 아유, 벌써 애가 일어나고 있어. 누구나 다 천재거든. 그죠? 먼저 여기 이제 15개월에 걷는 애가 있지만 12개월이 걷는 애도 있죠. 그죠? 응. 빠르고 느리고 어떤 애는 15개월이 아니라 16개월 걸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똑같아요. 이게 규준이라고 그래. 따라서 규준. 평균적으로 15개월에 하면 걷는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떤 애는 더 빨리 걸어. 어떤 애는 더 늦게 걸어. 이럴 수 있죠. 이걸 개인차라고 그래요. 따라서 개인차. 그 다음에 태어난 후에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맨 첫 번에 생애 초기에 어떻게 잘 먹고 사랑을 잘 받고 해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초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개발하고 공부하고 주위에 자극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변된단 말이야.